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쉽게 쓰면 정신 같지만 사실 또 자기소개서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보기에 또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쓰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몇 가지 노하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먼저 이제 썼던 사람들, 그 다음에 먼저 취업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배울 때 마찬가지죠. 먼저 앞선 사람들, 먼저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피해야 될지 많이 알게 되는데, 아무래도 취업에 성공했던 분들의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듣다 보면 우리가 좀 놓쳤던 것들, 그 다음에 미흡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어떤 회사,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무에 이미 성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쓰기 전에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사람들의 인재상이 틀릴 거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뭐든 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는 또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걸 원하고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에는 또 관심이 없는지를 좀 연구한다면 내가 무엇을 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에 대한 비중, 예를 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점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어떤 회사에 왜 내가 도전하는 것이고 저 회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어필하는 게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아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형으로 일단 진행이 되죠. 이력서는 요즘 문장형보다는 단답형이라든가 정보 중심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어느 정도 수필이나 어떤 글, 문장, 스토리라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동을 전달한다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자기소개서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을 볼 만한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좀 감동적이고 진솔하게 호기심 유발하는 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라이팅 훈련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진솔한 스토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2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무난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나만의 이야기, 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느끼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실 때 중요한 건요, 나 혼자서 골방에 들어박혀서 막 열심히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전에 나하고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나의 어떤 면에 호기심이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어떤 면이 주목할 만한 면인지를 먼저 들어본다면 내가 모르는 또 나의 모습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유리할지도 조금씩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성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모든 글은 독자가 있죠.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면접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있는 누군가, 특히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뽑고자 하는 누군가, 저희는 총칭해서 인사 담당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관점에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 친구들끼리 읽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직무를 갖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가 있고 그 독자에 맞는 목적형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니까 내 이야기만 쓰면 된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회사에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이런 자기소개서에서 무너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쓸 때 귀사라는 표현, 이런 것들 좀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관심을 끌어내 준다면 좀 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당연히 주목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수록 나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는 안 해도 되는지, 또 피해야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전에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특히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보통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하는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고 교육 담당자 되고 싶어요 말을 하면서도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지망을 할 때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을 많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과에 설명을 하라고 해보면 막상 그 학과를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겨나니까 불만도 생겨날 테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거나 내가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회사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연구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은 인재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큰 회사이면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죠.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재를 통해서 5년 뒤, 10년 뒤를 이제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인상들이 필요하고 그 인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뭐 경험이라든가 스펙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적인 인재를 찾는다고 하지만 도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적거든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도전적으로 판단할 때와 아닐 때에 대한 많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도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인재상과 직무, 그 다음에 그런 인재상이 나오고 맞는지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랑 맞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서로 힘들게 지내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대부분 오래도 가지 않죠. 실제로 입사해서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어쩌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던 탓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우리의 의지만 놓고 본다면 무슨 일이든 시켜주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도 먼저 판단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입사 동기와 포부에 대해서 감동적 키워드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처럼 한 20년, 30년 일을 하다 보면요, 회사하고 어떤 감동을 뭐 주고받는 이런 것보다는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끝내주는가에 좀 목적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 지금 많은 취업 예비생들은 기업이 현재 일을 바로 시킬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따져보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경험시켜서 어느 순간부터 일을 줬을 때 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이 되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체크해보면 나도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회사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칠지 모르지만 일단 불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게 과연 내 자신에게는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동기나 포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느껴보고 그런 느낌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상대를 잘 알면, 뭐 적을 잘 알면 내가 이길 수 있듯이 상대를 잘 알면 내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종이 몇 장으로이 아니라 종이 몇백 권을 주더라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죠. 다만 우리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다 쓸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안다면 내 그 많은 얘기 중에서 뽑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잘 쓰기 이전에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사에게 맞춰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내서 잘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뭘까요? 면접하기 위해서죠. 목표는 면접자 뽑는 겁니다. 즉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만나서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업의 취업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로 바로 면접이 취업이 될 만큼 잘 쓰는 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회사의 면접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0배, 20배 정도 뽑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 즉 면접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호기심이 불러일으킬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했겠지만
고용주나 회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만 먼저 쓰십시오. 여기 이제 내용만 쓰라고 했더니 일부러 숨기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못 읽어요. 다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지면을 굉장히 한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전문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쓰는 과정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사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주관적 표현이라든가 객관적 지표가 나오지 않는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를 주는 게 좋은데요. 뭐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이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쓰고 사례를 주지 않더라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 담당자분이 다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지면이 허락한다면 간략하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숫자를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공모전이라든가 외부 기관을 통해서 내가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런 테스트 어떤 결과물들을 넣어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어떤 객관적 지표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부분, 기업이 원하는 부분하고요. 나의 관련성은 같은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유사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관련 키워드라고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키워드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그 회사만을 위해서 자라온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확한 어떤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하다면 관련 단어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작성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에는 결국은 주관성과 소신, 열정이 표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되고요. 6개월, 1년 정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닥쳐서 이력서, 자기소개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좀 글솜씨를 좀 발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급한데 언제 그렇게 쓸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셔서 컨설턴트에게 뭐 대피를 맡기고 이렇게 하기도 하시겠고 그것도 뭐 필요한 전략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선진국사에 가면 말하기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실제로 말하기 쓰기를 통해서 대부분 중요한 대학의 그 합격 여부가 갈려버리거든요.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남에게 맡길 거냐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뭐 맡기시더라도 되는 데까지는 내가 쓰려고 노력했을 때 아마 컨설턴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습작한 그런 샘플이 있을 때와 백지를 낼 때는 당연히 쓰는 게 좀 틀려지죠. 여러분을 좀 이해하고 끌어내는 정보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가까운 글쓰기가 가능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좀 많이 표현하는 거 필요합니다. 최근에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뭐 인성 과정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성은 그게 아닙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요. 일을 해내지 못하는데 인성 좋다고 뽑지 않습니다. 근데 인성이라는 편이 뭐냐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즉 뭐 주변 동료, 거래처, 협력사,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일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느냐를 따져서 인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성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CS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인성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사람됨, 그 다음에 관계성,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들에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직무 능력이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성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직무 능력에 대해서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감동하면 제일 좋죠. 여러분들도 감동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뽑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글솜씨로 감동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례가 중요한데요. 살아오시면서 기업이 어필하고 싶은 사례, 물론 그 사례가 내 인생의 전부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례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표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 아내나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당신은 참 오토이 같은 사람이다, 막힌 길도 뚫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다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에 대해 내가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생각하시고 끌어내서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체는 뭐 진솔하다가 표현하는데 왜냐면 매우 뭐 확실히 뭐 이런 표현을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는 담담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과장되거나
수식하는 단어들을 좀 걸러내는 것들도 좀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키워드 분석에 따르면 형용사 같은 것들은 다 분리를 시켜서 뭐 검색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문장을 쓰실 때 뭐 그런 어떤 과장되거나 화려한 수식어는 좀 피하시고 담백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력서에서 내가 충분히 다 표현했어. 더는 보여줄 게 없어. 그렇다면 떨어진 거예요. 따져보면 이력서는 이력서대로의 가치가 있고요. 또 만나게 되면 더 할 얘기가 많아요 라는 느낌을 주게끔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결과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 내가 대학생을 이제 졸업했는데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럼 잘못하신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과제를 했던 경험, 대학을 다니면서 뭐 사람들과 부딪혔던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을 묻어서 나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력서를 볼 때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요. 특정한 사례들 들어가는 얘기를 참 좋아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단 하나의 사례로 그 부분을 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표현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정도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표현하려고 하면 좀 과해 보여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해서 관계라는 문체로 전달하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도로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경험의 결과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감동 포인트의 대표적인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비슷한데요. 위기 극복할 때 제일 좋아하죠. 특히나 남들이 봤을 때 야, 이런 위기를 겪었단 말이야 할 정도의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꾸로 보면 그런 위기가 없었다는 게 따져보면 앞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일의 70%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겠죠. 시간 부족,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능력 부족, 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에 원하는 인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내고 그런 뭐 걸림돌들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성공률 100%는 존재할 수 없고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도 성공률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일반인은 몇 프로일까요? 3%도 되지 않는답니다. 따져보면 일반인들보다 20배 더 성공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억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흠집 하나 없는 간결한 뭐 그런 것들도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온실을 벗어나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산전, 수전, 공중전 겪었다는 표현들을 좀 표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남으셨다면 그런 경험들을 좀 자신을 한번 내던져 보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면접을 염두에 둬서 면접 받을 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심어둘 필요가 있는데 모든 어떤 작가들은요 다음 회차를 항상 염두에 두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더 이상 보기 싫어가 아니라 다음에 또 보게 만들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글쓰기 그런 스토리라인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면접 때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뭐 급하게 쓰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글 같은 경우는요. 생각의 수십 분의 1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수정하고 고쳐 쓸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너무 없다면 뭐 전문적인 사람을 만나서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뭐 저도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써보지만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용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따져보면 결국은 시간이 없으면 전문가 할지라도 전문가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써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항상 시간 미리 준비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회사마다도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마다 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보다 담기는 내용이 더 적어요. 왜냐면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문장형이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는 문장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 수에 비해서 담아내는 정보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정된 내용 안에서 내가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가 달라지거나 회사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자기소개서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같은 자기소개서를 막 뿌리시기보다는요, 그 회사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칼럼을 쓰다 보면 자기소개서랑 분량이 좀 비슷한데요. 칼럼을 쓰다 보면 분명히 작년에도 의뢰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아, 작년에 했지. 하지만 그 과정을 또 한번 새로 써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내용들이 묻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들로 자기소개서 쓰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이력서에 비해서는 문장이 들어가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부사, 형용사 가능하면 빼십시오. 뭐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수치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뛰어나다는 표현만 써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과장된 수식어가 되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들은 또 과장 수식어를 안 써도 자신의 실적들이 자신의 성과를 다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과장된 표현, 형용사 같은 걸 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 위주로 설득력과 논리력이 있는 단어 위주로 쓰시되 불필요한 내용을 좀 쓰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스펙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뭐 자격증도 좀 부족하고 점수도 낮다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좀 특별하게 점수를 좀 많이 따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기업은요,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조건 이면에 이런 조건들이 혹시나 인재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스펙이 낮지만 이 회사에 정말 내가 필요한 인재고 분명히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 판단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유니크한 무언가의 경험이라든가 스펙을 발굴해서 제시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기업은요, 사람을 지켜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지켜보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을 묻어내게 할 수 있는 어떤 일 하나, 경험 하나, 사례 하나를 차라리 잘 발굴해서 어필하시는 것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내용이 좀 부족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이 있으면 좋은데요. 최근에는 뭐 한 2개 국어 정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물론 저는 이제 수십 개의 언어를 쓰는 대신에 저는 번역기를 돌리죠. 대신 정말 언어를 몇 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 저도 부럽기도 합니다만, 일하는 능력이 굳이 수개 국어를 해서 직접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면 번역기 돌린다고 해서 문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어가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비교될 때 당연히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 보이지만 실제 일로 본다면 언어가 제 1순위의 능력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 같은 것들을 표현해 준다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뭐 기간을 거쳐왔다거나 뭐 그런 특수한 어떤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뭐 많은 내용을 했지만 이제 독특한 경험을 적어라 이런 얘기들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학창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학창생활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좀 많이 어필하시면 좋아요. 앞으로 결국은 여러분들 보통 입사할 때 보면은 나이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살아온 기간 자체가 별 차이가 없다면 그 기간을 얼마나 이제 압축적으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어떤 직무를 맡아서 했던 사람을 당연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 경험을 어필해서 대신 그 경험이 왜 직무에 중요하고 회사에 중요한 부분인지를 표현을 해준다면 충분히 적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사심인 거죠. 나 당신 회사에 관심 많아요. 나 당신 회사 무척 좋아해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를 글로 표현하는 거죠. 뭐 충분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뭐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정도로 연애 편지를 쓰고 마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애사심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다니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들어갈 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떤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을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런 표현들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력서상이 뭐 직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면 그게 고려사항이 되기 힘들겠지만 비슷하다면 충분히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한다고 하네요. 뭐 이력이나 특기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희망 업무나 포부도 중요하고 지원 등등이 중요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표로서 뭐 자신의 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객관화시켜 본 적이 있는지가 굉장히 따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연봉칸 비우는 것보다는 본인의 희망 연봉을 적는 편을 좀 더 좋게 봅니다. 좀 많이 적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는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읽어낸다면
그 뭐 연봉에 대해서는 아니 능력만 발휘된다면 못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창의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죠. 크리에이티브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량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 혹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을 해본 경험들을 적어보시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력이라든가 여러분의 개성들이 묻어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빠뜨리지 마시고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뭐 평가했을 때 뭐 감동 없는 자기소개서는 난 빠진다. 감동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 경험만 묻어놔야 되니까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요. 이제 저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무난하게 쓰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 쓸 때 남들 거 좀 보고 베껴서 살짝 수정한다거나 뭐 인터넷에 이럴 정도면 무난해요. 제발 좀 무난하게 쓰지 마세요. 좀 특별하게 쓰려고 노력하시고 스스로 쓰려고 노력하시면 몇 번 쓰다 보면 점점 더 여러분한테 맞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서술문이니까 많이 써보시고 많이 훈련해 보시면 점점 더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